1970년 창간된 월간 샘터가 56년 만에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통관 671호인 올 1월호를 끝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된 겁니다. 지난 2019년에도 휴관을 검토했다가 각계 후원을 통해 발간이 이어졌는데 결국 재정난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포함해가지고서는 기초 제작비,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책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책 가격은 싸죠. 출판계 불황이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젊은 층의 독서 열기는 뜨겁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5만 명이 다녀가면서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SNS에서도 유명하고 모든 책 출판사에서 다 온다고 하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또 어떤 이쁜 책들이 있을까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는 독서율이 74.5%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5위권 안에 4권이 국내 소설이었는데 20대 독자층이 구매를 주도했습니다. 다른 연령층은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20대의 도서 구매는 의미 있는 비율로 늘고 있습니다. 북커버나 독서대 같은 독서 용품도 20대 독자가 30%가량 더 판매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그 독서의 매형까지도 넓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새해는 문학책의 해입니다. 출판 시장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책 읽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독서도 하나의 패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추천을 해서 막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들 막 현실감 있게 써줬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얘기를 써줘서 고맙다 뭐 이런. 북커버라든지 책갈피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자기 표현의 하나이지 않을까. 약간은 지적인 놀이문화죠. 10대, 20대들의 독서는 오히려 자기를 발산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독서다. 그것이 바로 텍스트입의 정체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핫플레이스 거리. 퇴근길 직장 동료 3사람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떤 모임이세요? 저희 오늘 정기적으로 모임하는 거 있어서 만나러 왔어요. 오늘 저녁 모임은 좀 색다른 곳에서 한다는데요. 여긴가 봐. 우와, 진짜 재밌다. 우와, 감동적이야. 책장처럼 꾸며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특별한 분위기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책맥 카페. 편하게 술을 곁들이면서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술 먹으면서 이런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책맥 카페답게 메뉴판에 적힌 칵테일들은 베스트셀러였던 책 이름들로 돼 있습니다. 어떤 술을 마실지 선뜻 고르기 어려울 땐 카페 사장님이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좀 징그러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도수가 있는 걸로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3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만난 3사람은 지난해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할 책은 1998년 출간된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소설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으며 이른바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입니다. 이 책 제목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내가 아무리 부러운 것도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거 이룬다 하더라도 공허함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던데? 너무 모순적이어서 누굴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 책의 내용을 놓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가며 편안하게 이어가던 대화는 자연스럽게 퀴즈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모순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김진지. 안진지. 왜냐면 이름을 성이 부정한다 그랬어. 아, 맞아. 안진지. 이 모순이라는 제목은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나? 삶이 모순적이다.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을 책을 추천하고 책을 추천한 사람이 퀴즈를 내면 다른 두 사람이 답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수다를 떨듯 즐겁게 게임을 하다 보면 마음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기수가 들면 되겠다. 많이 틀린 사람이 저녁에 사는데 다 맞췄으면 제가 책을 추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두 분이 읽어서 다 완독했었던 거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제가 다 사는 겁니다. 사회생활 초년병 시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독서 모임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책도 편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절대 안 읽을 것 같은 책을 억지로라도 읽게 되면서 또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독서문화 플랫폼의 독서 모임 현황을 보면 지난해 180개이던 1020 세대 독서 모임이 올해는 330개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텍스트 힙.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이를 멋있게 바라보는 문화가 젊은 세대 사이에 새로운 감성으로 자리 잡은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영상 세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보면서 모든 정보 습득도 영상을 통해서 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거꾸로 글씨가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개성적인 그러한 뭔가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텍스트 힙, 글씨를 가까이 하는 거는 힙하다, 멋지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작은 독립서점. 입구에 옹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옹기를 열어보니 된장이나 고추장이 아니라 포장지에 쌓인 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출간 1년이 넘은 책들을 이제 1년 동안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각각 그 맛에 따라서 구수한 맛, 좀 매콤한 맛, 짠내나는 맛 세 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소설들을 이렇게 블라인드북 장독대에 넣어놓은 곳이에요. 책의 느낌을 맛으로 분류해 놨다는 게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손님들은 각 옹기에 담긴 책의 맛이 어떨지 궁금해하며 제목도 모른 채 책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참신한 운영 방식이 입소문 나면서 이 서점엔 주말이면 200명 가까운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진짜 서점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대형 서점들에 비해서 아기자기하고 아늑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서점 안을 둘러보다 보니 낯선 이름들이 붙어있는 책장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문학 중매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코너예요, 여기가? 독자를 책으로 연결한다는 뜻에서 여기 단골 손님들이 이제 일반 그냥 처음 오시는 손님들이 왔을 때 책을 추천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진 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진열대 한 칸 한 칸마다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단골 손님들이 각자 추천한 책들을 해당 칸마다 모아놓은 겁니다. 책을 추천한 단골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비까지 털어가며 자신의 진열대를 개성 있는 소품으로 꾸며놓고 책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분은 20대 여성분인데 이렇게 책 소개를 다 해주셨고요. 책마다. 그리고 여기에도 편지를 다 써줘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다 써주셨어요. 여기서 책을 사면은 사비로 이렇게 그립톡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분이. 고객이 취향에 따라 책을 추천하고 다른 손님이 이를 공유하는 새로운 독서 문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독립서점을 찾는 젊은 독자들이 늘면서 지난 2015년 97곳에 불과하던 독립서점은 지난해 926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독립서점은 그냥 무조건 책을 사러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그곳의 문화적인 분위기에 내가 동참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난 뭔가 힐링, 위안, 휴식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의 취향하고 비슷한 또 다른 책들을 또 소개를 받기도 하고. 인천의 독립서점에서 만난 대학생 최정현 씨는 1년 전부터 독서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 보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볼 정도로 좋아했는데 뭔가 저의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정현 씨의 일상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다가 이젠 늘 책을 들고 다닌다는데요.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30여 분 동안 내내 책을 읽을 만큼 책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촬영 때문에 일부러 책 읽는 척 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을 자주 읽어요, 진짜. 버스에서 내린 뒤 카페를 찾은 정현 씨.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책과 독서 용품들을 꺼냅니다. 요즘 이런 연필 많이 쓰거든요. 밑줄 치는 거 책 읽을 때 좀 큰 연필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좋은 문장 있으면 밑줄 긋는 용도로 이렇게 했고, 이것도 색연필이 아니라 책연필이거든요. 책연필. 밑줄을 긋고 인덱스를 붙여가며 정성스럽게 책을 읽는 정현 씨. 독서는 자신의 감성을 담아내고 공유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갈피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보일 수 있게 하는 책갈피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에 꽂혔으면은 이렇게 문장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틈 사이로 이 문장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 문장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기도 해요. SNS,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이른바 북톡, 북스타그램 문화. 책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읽는 경험이 됐고, 디지털 시대, 종이책은 새로운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책에 빠지게 되면서 생긴 정현 씨의 또 다른 취미는 책 꾸미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책갈피, 끈갈피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책을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이 짧은 것을 밑으로 오게 해서 여기 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책갈피를 쓰고 있습니다.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책에 대한 액세서리에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책이 한정판이에요. 표지 이렇게 꾸미라는 뜻으로 이렇게 출판사에서 요즘 뭔가 트렌드를 맞춰서 넣으신 것 같아요.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이곳에서도 출판 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15만 명이나 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는데 30% 가까이가 10대와 20대였고 30대도 40%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세대라 불리는 이들이 다시 종이책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숏폼에 대해서 절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약간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힐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읽는 게 이제는 놀이 문화처럼 더 이상 지루한 게 아니라 재밌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실제로 1020 세대의 책 소비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8% 정도 성장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그 도서 성장률은 한 2%에서 3% 정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세대에서 8% 성장은 꽤 큰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1010 세대에서 문학 분야 도서 구매량이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라 불리지만 오히려 종이책에서 휴식과 위로를 찾는다는 Z세대들. 국제도서전은 책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강연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축제장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인기 있는 굿즈 상품들의 경우 개막 직후부터 조기 품절될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책을 가지고 놀이하는 느낌이 좀 큽니다. 지금 10대, 20대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독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텍스트에만 갇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 표현한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굿즈화 시켜서 밖으로 꺼내려고 하죠, 자꾸. 이런 굿즈 열풍과 관련해선 상반된 반응들이 나옵니다. 굿즈가 독서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정작 굿즈 소유와 인증에 매몰돼 독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책은 이제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굿즈 상품과 책이 담고 있는 세계관까지 즐기는 방식으로 새롭게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대표적 젊음의 거리인 홍대 앞 쇼핑몰 안에 독특한 만화 전문 매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만화책은 물론 웹툰과 웹소설 속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 각종 굿즈가 가득했습니다. 책을 파는 공간보다 굿즈를 파는 공간이 2배 이상 넓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매력에 빠져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간직할 수 있는 추억 이런 느낌으로 굿즈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키링이라면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팬된 느낌이 더 강해져가지고. Z세대들이 만화나 웹툰, 웹소설에서 시작해 텍스트, 즉 종이책 읽기로 입문하는 과정에 굿즈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굿즈를 사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책을 펼쳐든다고 합니다. 만화를 덕질을 할 때 꼭 굿즈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만화의 소재와 관련된 개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덕질의 연장선으로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채운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화를 시작했는데 그거를 보다가 소설도 재미있겠구나 하고 이제 미스터리 추리 소설을 보다가 이제 책에 좀 빠지게 돼서 자기계발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굿즈 열풍이 출판업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Z세대 작가들은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쓴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16살 여고생 백은별 작가. 청소년 문학 코너에는 백 작가가 쓴 소설 2권이 나란히 베스트셀러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햇빛에 비쳐 아름다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비춰줄 땐 할 수 있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보고 태풍이 오면 고이지 않게 그냥 넘치게 하는 거. 백 작가가 쓴 소설 시안부.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책이지만 또래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15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주변에서도 힘든 친구들이 많이 보였고 저 또한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들 막 현실감 있게 써줬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이 보는 사회 문제를 쓴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백 작가의 소설 시안부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설 출간 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공감한 독자들로부터 먼저 돈을 모금한 뒤 목표 금액이 채워지면 책을 출간하는 방식입니다. 소설을 출간한 뒤에도 SNS에서 적극적으로 책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출판을 했는데 시한부를. 근데 이게 한 5달 정도는, 4달 정도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SNS로 홍보를 시작하기 나서부터는 순위권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홍보하면 할수록 이게 올라가고 조회수가 잘 나오면 그 일주일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기존에 인기 있는 작가들은 어디에 등단한달지 뭐 대회를 거쳤달지 이런 식으로 권위를 얻고 상을 탔으니까 읽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면 백은별 작가처럼 젊은 친구들은 정반대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것이 단순히 공감 때문에만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10대적이었다라고. 어린 나이에 작가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백은별 작가는 SNS를 통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가로서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켜가지고 독자분들이 이제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사소한 질문, 뭐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옷 뭐예요? 이런 질문부터 아니면 책이 어떻게 쓰게 됐어요? 책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까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보면서 답하면서 라이브 진행하는 편이에요. SNS는 이제 Z세대가 독서 경험을 나누는 거대한 광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이 소개한 책이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북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한 책이 필독서처럼 따라 읽히면서 새로운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30만 명 가까운 책 소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겨울 작가. 김 작가가 소개한 책은 곧바로 온라인 서점 순위에 반영되기도 하고 실제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자마자 독자들의 반응이 바로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런 댓글이 달려요. 이제 이번에도 놓쳤다, 실패했다. 근데 그게 무슨 댓글이냐면 본인 동네 도서관에 대출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보고 바로 도서관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런 댓글이 심심찮게 달리는데 2017년부터 북 채널을 운영해온 김 작가는 그 사이 독서 문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걸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1020 세대에겐 책과 관련한 경험의 공유가 독서의 불씨를 지피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상에 그런 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허세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허세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동력이죠. 첨단 디지털 기술 시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종이책이 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남이 상상하고 구현해 놓은 것, 영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텍스트 힙 열풍이 거기에 대한 반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거죠.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이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Z세대에게 책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자리 잡았고 이런 문화적 흐름은 잠깐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닌 세대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는 굉장히 험난한 미래를 이제 앞에 두고 있죠. 이 세대의 책 읽기가 어떤 각자 도생의 발버둥보다는 서로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제 연대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식의 의미로서도 저는 이 세대의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1020 세대 독서 열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격려해주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 제2, 제3의 한강 작가가 나타나 우리 시대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